멘토 멘티 콜라보 미덕 지독한 언니들. 스페셜 미션 중 하나였던 멘토 멘티 미덕을 2차례 진행했다. 멘토로 신청했던 2명 중 한 명이었던 현쌤님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올리비님과 해피그린님과 함께 우리의 팀명은 지독한 언니로 정했다. 4명의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이프렌드에서 번개로 랜드를 개설한 뒤 팀명을 정하고 2번의 콜라보 미덕의 윤곽을 금세 정했다. 이전과 함께 미덕을 해본 적도 없고 해피그린님의 경우 미덕에서 뵌 적이 없던지라 어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외로 합이 잘 맞았다. 다들 원하던 멘토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 멘티들 간에도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다. 멘토 멘티 콜라보 첫 번째 미덕을 우리 팀이 가장 먼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랜 기간 준비하기보다는 빨리 우리 팀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멘토였던 형쌤님의 제안을 통해 기획하게 되었다. 10분씩 자료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경험도 많고 딕션이 좋은 멘토가 전체 미덕의 진행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첫 번째 미덕 주제는 지독한 언니들의 자기관리였다. 임팩트 있는 팀명만큼 정말 센 언니들이었을까? 내가 준비한 내용은 작년 말부터 꾸준히 해오던 습관 중 하나인 건강식단에 관한 것이었다. 위에 소개한 오늘도 짐승해로 실천해오던 습관 중 하나이다. 들추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를 꺼내보기도 하였다. 남의 눈치 살피는데 급급했고 내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무례하다 생각하며 꾹꾹 참는 능력만 키워왔던 과거였다. 그동안 내 전공 분야 쪽으로는 숱하게 발표를 한 경험은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를 표현하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 프렌드 특성상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진행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일은 여전히 긴장되었다. 내 발표 순서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발표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간소한 리허설만 했기 때문에 각자의 내용은 미덕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다행히 2번째 발표였던지라 아쉽게도 올레비에님의 내용은 놓쳤지만 해피그린님과 형쌤님의 발표 내용은 여유 있게 들을 수 있었다. 알아갈 시간이 충분치는 못했지만 콜라보 미덕을 준비하는 잠깐의 시간 속에서도 밀도 있게 서로를 알아가게 된 것 같다. 2번째 미덕 주제는 지독한 언니들의 진짜 독 이야기였다. 말했듯이 첫 콜라보 미덕을 준비하면서 2번째 미덕 주제도 한 방에 결정되었다. 나는 예정대로 동물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 생물의 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 학부 때 생물학을 배우면서 다양한 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 대해 배웠다지만 미덕 자료를 준비하면서 독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내가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소한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수준은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다. 박사는 무엇이든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2차례의 콜라보 미덕을 마치고 진한 감동을 뒤로하고
단톡방에서 간혹 안부를 나누다가도 그마저도 뜸해졌다. 각자 현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쁘고 이프랜드에서도 활동이 빠듯하다 보니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분들이다. 멘토 멘티 미덕을 다 마친 다음에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올리비에님은 멘토 신청 때 형수님과 나를 지목하였다고 하셨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초보인 나를 멘토로 지목해 주시고 영광이었다. 지금은 90일 작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가 멘토 올리베님과 함께하고 있어 영광이다. 스페셜 미덕 B급 4기 프렌즈 활동을 하면서 정기 미덕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페셜 미션들을 수행해야 되었다. 그중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스페셜 미덕은 연애, 덕질, B급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최대 2번까지 미덕을 개최할 수 있었다. 나는 연애나 덕질 쪽으로는 이야기할 소재가 부족하기에 B급을 선택했다. B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고심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시도해봤던 다양한 것들, 그림 그리기, 서예 등이 거의 B급 이하의 수준이기는 하다. 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전공한 분야를 B급 감성으로 담을 수 있는 주제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B급 동물 다큐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처음에 기획 의도는 내가 그간 찍어온 동물 영상들에 사람의 목소리를 입혀서 다큐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참여보다는 이프렌즈 분들 중에서 동물 목소리 연기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하여 진행해 볼 계획이었다. 4기 이프렌즈 활동이 끝나갈 무렵 스페셜 미덕 일정을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매주 정기 미덕을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 소모도 많다 보니 스페셜 미덕을 계획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그렇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도착했다. 결국 원래 의도했던 기획안대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였다. 그래서 일주일 내로 준비 가능한 기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만두 관찰 일기였다. 짐승큐의 첫 미덕에서부터 소개되었던 만두를 기억할 것이다. 회사 사무실을 거의 매일 찾아오는 길고양이이다. 3월부터 6월까지 만두가 올 때마다 동영상을 짧게는 30초, 길게는 2분 정도 촬영을 해두었다.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B급 동물 다큐 재료로 아주 적합했다. 적합한 영상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고 이어붙이고 텍스트와 배경음악을 추가해주면 되는 작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바가 없다. 사용할 줄 아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없다. 미덕 준비로 캔바나 미리 캔버스도 독학으로 하고 있는 수준이다. 누구한테 배워서 해야 할까? 아니면 유튜브에 쉽게 가르쳐주는 영상을 찾아볼까? 무료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몇 가지가 나왔고 노트북으로 작업하기에 편한 것들을 찾아 설치했다. 문제는 무료이기에
프로그램 개발 출처 표기가 영상 가운데 버젓이 있어 시야를 가린다는 점이다.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 모르기도 하고 내가 찾은 동영상 프로그램이 최선의 선택인지 확신이 없던지라 구독 결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10여 분 길이의 영상을 준비했고 무료 음원도 추가했다. 영상의 마지막 2분 정도는 자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인연이 닿았고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슬라이드도 구성해 보았다. 마지막 정기 미덕에서 다급히 마치느라 새 감사 인사를 일일이 드리지 못했던 게 있었던지라 다행히도 마지막 정기 미덕 이후에 있었던 스페셜 미덕에서 감사했던 분들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